이번에는 어디 할 거냐면요. 46을 좀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또 앞에 슬쩍 넘어가서 앞에 것도 좀 해보고. 꼽냐? 46쪽. 46에 뭐냐? 이거 뭐야 이거? 광장이네요, 광장. 어허. 요거는 분단 소설이고요. 전후 소설이네요. 그죠? 가가 전체 내용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죠? 분단 소설이라고 했고 전후 소설이라고 했대요. 오호.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내년 작년이네. 그러니까 올해 스노트 강에는요. 분단 소설이 9개가 실렸어요. 9개가. 스노트 강에 총 9개가 실렸어. 그만큼 분단 소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요것도 하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 자, 요 놈은 광장이라는 소설입니다. 광장. 그러면 일단 인물도부터 한번 해보자. 여기는 명준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도라고 해봐야 명준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뭐 쓸게요.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명준이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힘겹게 살아갑니다. 왜냐면 아빠가 월북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요, 빨갱이 자식이라고 항상 힘겹게 살아요. 맨날 끌려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남한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서 북으로 갑니다. 그런데 뭐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으로 넘어갈 건데, 남한이었던 북한이었던 명준이라는 애는요, 어디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한도 세모, 북한도 세모입니다. 저 세모인 이유를 조금 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남한을 다른 말로 지칭한다면 밀실입니다. 오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다 대학 가면 어떡하려고. 그 다음에 북한을 지칭하는 말은 뭐예요? 광장. 얘가 광장입니다. 광장. 그러면 저 밀실이라는 곳은 밀실, 즉 남한이라는 곳은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요, 어떤 밀실 속에서 자유와 그 다음에 활력이 엄청 넘칩니다. 요것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공간입니다. 겉으로는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보이는 것은 자유와 활력일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다 자기만 자유만을 원해요. 나라는, 민족은, 우리 조국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즉 사회적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소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통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한다면 광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광장이 부재한 상태야. 맨 자기 자유만 얘기하고요. 민족의 삶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못 살겠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북에 넘어가면 이 광장이라는 곳은 겉으로는 사회적 소통이 잘 됩니다. 민족이 위해서는 네가 양보해야 돼. 당이 위해서는 당이 결정하면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회적 소통은 무척 활발합니다. 사회적 소통은 활발합니다. 그러나 민족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개인의 자유는 다 허락되지 않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떠냐면 개인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말을 좀 바꾸면 요것은 바로 뭐야? 밀실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명준이라는 주인공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뭘 원해? 당연히 어떻게 써? 밀실과 광장이 조화로웠으면 좋겠어요. 밀실도 있고 광장도 있고. 그러니까 밀실과 광장의 조화로움을 추구합니다. 조화로움을 추구해요. 하지만 그런 곳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하는 게 뭐야? 결국 중립국이라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전체 내용입니다. 크게 봤을 때 전체 내용은 이렇게 가더라. 다음 두 번째. 자, 이 소설은 1960년대에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를, 그러니까 이념,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것을 첫 번째로 다뤘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되게 사회적인 어떤 되게
논란이 많았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얘는 부채. 자, 이 소설에서는 또 부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채의 기능. 더울 때 부채질 한다 할 때 그 부채. 자, 일단 이 부채라는 것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명준의 삶의 과정을 표현합니다. 명준의 삶의 과정과 운명을 상징합니다. 운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딱 보면 현재 명준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부채를 한번 그려볼게요. 부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슝. 오예. 딱 폈을 때, 부채를 싹 폈을 때 이게 펼쳐진 거야. 자, 일단 여기 1번 요 위치에 있으면 여기는 바로 뭐냐면 남한에서의 대학 생활입니다. 여기는 바로 남한에서의 대학 생활이야. 그럼 남한에서는 어떻게 써요? 자유와 활력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써요? 이렇게 넓습니다. 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게 넓은 거야. 남한에서는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남한은 자유와 활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소통이 없어서 북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서 넘어간 거야. 두 번째, 여기가 월북한 삶입니다. 월북했어요. 월북해서 북한이라는 곳은 사회적 소통은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 자유가 좀 적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어떻게 써?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죠. 아까보다는 좁아졌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얘는요, 한국전쟁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낙동강 전투를 하다가 포로로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갔거든요. 포로 수용소에 가면 당연히 어떻게 써?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좁겠죠. 그죠? 그 다음 4번 위치. 여기가 지금 4번 위치인데 여기를 부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부채에서 사북자리라고 합니다. 이 부채에서 얘기를 사북자리라고 합니다. 즉 이게 딱 만나는 이제 이 사북자리는 그 X의 점 X 여기에 딱 가운데잖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사북자리에서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쪽으로 갈 수도 없고요. 북쪽으로 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얘는 남쪽이라는 곳이 자유와 활력이 있지만 사회적 소통이 없다는 걸 알잖아. 갈 수 없어요. 북쪽이라는 것은 사회적 소통은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없잖아. 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선택이 안 되고 저것도 선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태가 4번 사북자리고요. 이게 명준이의 어떤 그 운명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얘가 선택한 게 뭐야? 5번 중립국으로 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써요? 자살하죠? 5번 지역이 뭐야? 명준의 자살이죠. 명준의 자살.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명준이 이제 막 내적 갈등을 하는 그 지점이 또 시험에 잘 나오고 수능에 한번 나온 지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상입니다. 내가 꿈꾸는 이상이야. 내가 하고 싶은 꿈꾸는 이상입니다. 이상이야. 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블랙핑크 지수와 같은 애를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이상적인 거야.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여자가 없지요. 그죠? 그러면 나름대로 어떻게 써?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찾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름대로 한 잔의 물 정도밖에 먹을 수 없어요.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없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요게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블랙핑크의 지수를 어떻게 봅니까? 없어요. 세상엔 그런 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건 어떻게 써? 걔보다 걔가 100이라면 한 1 정도 되는 어떤 또 다른 누구를 만나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잔의 물이 현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이상은 뭐냐면 밀시가 굉장히 조화로움이 있는 상태가 바다야.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차선책을. 그런데
아까 포로 수용소에서 각각 남쪽에서는 미군이 와서 남한을 선택해라고 하면서 막 꼬십니다. 북쪽은 인민군이 와서 막 꼬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술가가 어떻게 해서 뿅 하면 어떻게 해서 뭐가 꽃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약장수. 사사사사 이어먹은 다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만약 약장수의 어떤 게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즉 이념이라는 것은요. 마치 약장수가 하는 게임 같은 거야. 저 이쪽에서 들어보면 그 약장수 만병통치약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마술가가 얘기하면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저쪽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자신의 마술가 또는 약장수의 꾀임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잔의 물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한 잔의 물을 먹다 보니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딴 데로 가야 되잖아. 그걸 이 책에서 뭐 하냐면 난파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난파선들. 즉 사회주의를 선택한 사람 중에서 사회주의가 싫어서 뛰쳐나간 사람이 있겠죠. 자본주의를 선택했는데 자본주의가 싫어서 뛰쳐나간 사람 있잖아. 그게 난파선들입니다. 얘가 빗댄 것은 바로 뭐냐면 진실을 깨우친 지식인들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가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아니야. 자본주의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야. 근데 남쪽에서도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랬고 북도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요 진실을 깨달은 지식인들을 얘는 뭐라고 칭하냐면 각각 남과 북이 똑같아요. 이 진실을 깨달은 이 지식인을 뭐라고 하냐면 병균으로 생각합니다. 일종의 병균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죽여야 할 놈입니다. 죽여야 할 놈. 그러면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항구를 지키는 자들이 있겠죠. 항구를 지키는 자들이야. 자, 난파선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항구를 지키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 자본주의자들이야. 내가 밖에서 지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 자본주의가 싫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써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디서 가두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이 사회주의자야. 내가 사회주의자야. 뛰쳐나가면 가두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뭐냐면 난파선들을 감옥에 가두고자 합니다. 감옥에 가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난파선들을 가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얘들은 균이라고 했죠. 병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한테 옮긴다고요. 그러니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가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시 균을 옮기지 못하게 하려고. 즉 각자가 체제를 유지하려고 진실을 다 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도 진실을 가리고 북도 진실을 가리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 체크. 이거 힘들어. 내가 힘들면 니들 힘들어. 썼냐? 3번까지 했네. 자, 4번. 4번은 유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올해 수능 특강도 전후소설이 9편이 실렸다고 그랬죠? 1월 30일 날 수능 특강이 나올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9편 정도 실릴 겁니다. 많이 실릴 거야. 그러면 점검을 하고 가야겠구나. 전후소설을 점검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많은 전후소설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중에 가장 나름대로 중요한 걸 한번 해보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인데 요 소설은 전후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교육과정 바뀐 교과서를 이제 2년째 쓰고 있는 거야. 바뀐 교과서에 새롭게 들어온 소설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소설이 없었어요. 새롭게 들어온 것을 한번 할 거야. 뭔지 아냐? 기억나냐? 이런 병신아. 그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어. 그건 있었고요. 뭔데? 그거 업고 다니는 거. 어디로 업고 다녀? 자, 전쟁 중에 나의 오빠와 새언니가 모두 죽어요.
근데 오빠와 세연이 사이에는 누가 있냐면 자식이 하나 있어요. 남자아이가. 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전쟁이 집안을 몰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야, 고모야. 얘 입장에선, 훈이의 입장에선 고모겠죠? 이 땅에서 아비 없이 자란 훈이가 자수성가하는 모습을 선택하면 보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보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림이가 우리 집안을 몰락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림이를 때리면 보복했다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전쟁이라는 건 실체가 없죠. 전쟁 어디 있어? 없잖아. 잡아놓고 때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건 뭐냐면 전쟁이 우리 집을 몰락시켰다면 이 몰락시킨 이 지역에서 다시 자수성가한다면 전쟁에 보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이를 어떻게 해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고모가 꿈꾸는 건 뭐냐면 이 훈이라는 애가 결혼을 해서 일요일 날은 쉬어. 그래서 항상 자식들이랑 가족들이랑 다니면서 사진 찍고 놀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중산층이 되기를 원해요. 뭐야 이거? 뭐야? 분명히 했을 텐데? 했었겠죠? 왜 이래? 뭐라고? 자, 고모는 훈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일요일 날 카메라를 들고 가족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소설에서 중요한 소재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이 카메라가 되게 중요한 소재입니다. 소재야. 물론 요 반대 지역의 소재도 있을 겁니다. 일단 카메라부터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는 내가 바라는 나는 훈이의 입장에서는 고모입니다. 훈이의 고모. 바라는 훈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게 훈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는 거냐면 아주 평범하다? 뭐랄까? 그냥 평온한, 아주 편안한, 평온한 어떤 중산층의 삶입니다. 아주 평온한 중산층의 삶이야.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훈이가 고등학교 때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문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고모가 못 가게 해요. 문과 가면 안 돼. 어디가? 이과로 보냅니다. 왜? 왜 보내?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건 취직하기 쉬우니까. 하지만 속은 뭐냐면 오빠가 왜 죽어요? 전쟁통에 죽는데요. 오빠가 문과생이야. 그래서 철학이니 뭐니 이런 거 따지다가 결국 죽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인 나는 문과 가면 데모할 거고 철학 배울 거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살아야 되니까 이과로 보냅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 이과로 가서 어렵게 취직을 했더니 얘 뭐예요? 평온하게 일요일날 쉬면서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쉬는 날이 없어요. 맨날 이래요. 신발은 뭐 신었어요? 슬리퍼? 나이키 같은 사가 있네. 워커를 신었죠. 그러니까 이 워커는 일종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멋으로 신는 그런 워커 아니고요. 작업화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화. 그죠? 노동 현장에서의 작업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나의 기대와는 달리 고단한 현실에 놓인 훈이의 삶입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요. 항상 어떻게 지금 고속도로 놓는 데서 일을 하는데 항상 머리에 모래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워커도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흙에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고모인 나는 훈이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훈이는 안 간다고 합니다. 왜 안 가죠? 이건 일종의 뭐냐면 어떤 힘겨운 노동자의 삶이죠. 훈이는 왜 안 가려고 하냐면 가족들이 고모는 어떻게 사냐면 이 땅에서 잘 살면 보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없이 커서 자수성가하면 전쟁에 보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훈이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왜 자꾸 전쟁이랑 연결해요? 아니 고모도 고모의 삶을 사시고요. 난 나 삶을 살 테니까 괜히 내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할머니죠. 할머니도 자꾸 나를 되게 안쓰러워합니다. 아유 부모 없는 자식아 이렇게 안쓰러워해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하냐. 할머니 삶 사시고요. 나 삶을 살았으면 해요. 그런데
고모는 자수성가를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모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 진짜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거야. 그래서 무척 성실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과 상관없이 이제 나의 삶을 살아야지 않겠어요? 이거 알려주려는 거야. 결국 요걸 통해서 1번 나의 기대가, 즉 고모죠? 나의 기대가 좌절됩니다. 나는 항상 어떻게 살았냐면 성실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늘 했거든요. 근면 성실하면 잘 살아요 하는데 근면 성실도 안 되는 거야. 성실하면 잘 산다는 환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게 성실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모순이가 구조적인 게 있는데 그건 다 허상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야? 제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어? 카메라랑 워커? 카메라와 워커? 맞다고 생각해? 맞았어요. 야, 그게 뭐냐면 카메라와 워커였습니다. 누구 거예요? 총 한번 아냐? 박완서. 오씨, 이게 뭐라?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였습니다. 자, 요게 1번이라면 하나 좀 더 정리하고 갈게요. 2번. 하나 더 정리하자. 자, 이 소설의 큰 중심은 뭐냐면 나하고 훈이의 갈등입니다. 훈이의 갈등이 가장 커다란 중심축입니다. 그럼 나는 훈이의 입장에서는 고모죠. 고모. 훈이의 입장에서는 고모. 자, 고모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훈이는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문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고모인 나가 이과로 억지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가 문과 머리인데 억지로 이과로 옮기니까 어떻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빌빌하다가 삼류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취직도 잘 안 돼요. 그러다 어렵게 취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과. 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 때문에다? 취직입니다. 그죠? 겉으로 얘기하는 건 이공계가 취직이 잘 돼요. 이공계가 취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겉으로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요. 내면적. 속으로 할까? 속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오빠의 죽음 때문입니다. 오빠니까 훈이의 아빠. 오빠의 죽음이야. 오빠는 뭐냐면 문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철학이니 뭐니 이랬던 걸 공부하더니 전쟁 어쩌고저쩌고 이게 전쟁을 왜 하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과, 오빠가 문과이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잖아. 철학을 공부하면 어떻게 했어? 괜히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모와 멀어지게 하고 싶은 겁니다. 데모에 관심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고모가 생각하는 문과는 뭐냐면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오빠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문과생이니까 죽은 거야. 그놈의 철학을 배워서, 그놈의 뭘 배워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훈이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데모라는 걸 몰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과생으로 가야 하는 거야. 그죠? 요게 첫 번째 갈등. 두 번째는 취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삼류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취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훈이가 뭐 하냐면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1번. 2번은 해외 취업.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입장이 고모고요. 훈이는 해외 취업이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고모가 그렇게 원하는 게 잘 사는 거니까 해외 나가서 돈 벌어서 내가 잘 살게.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고모가 원하는 건 시련을 줬던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이 땅에 보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잘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바로 이 땅에서 시련을 줬던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뭐야?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거 몇이야?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겠는데? 뭐지 이건 뭐지? 자, 그러면 거시기가 쓴 허식입니다. 지금 영상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영상 좀 계속 확인하고 있죠? 네. 아이고 그래? 정말이죠? 근데 예림 왜 시선을 피하냐? 대답은 했으나 시선을 왜 피하는데? 어쭈 그래? 은준혁이 영상에 올라가는 건 알긴 해요? 와, 나 저거 뻥치는 거 봐. 씨. 길어요? 엽기? 필기할 거 많아요? 왜? 조금만 뒤로 넘고. 어차피 필기 안 하잖아. 뒤로 넘긴다고요? 그냥 아니야. 여기다만 요 정도만 하지 뭐. 요만하게 쓸까 요만하게. 자, 일단 조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조운은 소설가입니다. 근데 소설을 잘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미이라는 문학소녀가 좋아합니다. 18살인 문학소녀인 미이는요 조운 오빠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운이야. 그래서 뭐 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조공을 바친다 뭐 이런 의미 있잖아. 연예인들한테. 그런 것처럼요 미이가 오빠 너무 좋아요 하면서 뭐 하냐면 알록달록 넥타이를 줍니다. 오빠는 이렇게 화려한 넥타이가 어울려요 하면서 줘요. 넥타이를 줍니다. 그래서 조은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은의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석이라는 애 있습니다. 얘도 소설가입니다. 얘도 소설 좀 써요. 하지만 미가 조은을 좋아하는 것뿐이야. 석이도 좀 잘 나갑니다. 즉 동그라미 친 것은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소설을 쓰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인은 나쁜 여자라는 게 아니라 세모치는 이유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방향이 아직은 없어요. 18살이니까. 너 뭐가 될래? 몰라요. 나 오늘 좋은 오빠가 좋아요. 좋은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의식과 방향은 없는 거야. 나쁜 여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세 사람에게 똑같이 커다란 시련이 생깁니다. 뭐냐면 한국 전쟁이라는 엄청난 시련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만 한국 전쟁을 겪는 건 아니잖아. 똑같이 시련을 겪어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조운이라는 사람은 먹고 살고 이런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던 소설가의 삶을 포기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운수업을 하면서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방향을 버려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인 겁니다. 됐죠? 그런데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여자애가 눈앞에 보여요. 걔가 누구야? 미입니다. 미가 보여요. 그래서 미랑 반갑다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사냐 했더니 아버지는 전쟁통에 머리를 다치셔서 움직이지 못하시고요.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면 일제시대 때 미술을 배우던 예술가입니다. 그럼 지금도 예술하는 사람 돈 많이 들잖아. 일제시대 때 예술가를 한 사람이면 엄청나게 부자일 거 아니냐. 그런 집인데 엄마가 지금 폐유지를 주스러 다닙니다. 아빠가 일을 못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조은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 소설 속에서는 다방을 하나 차려준다고 해요. 요즘으로 하면 내가 카페 한번 차려주고 인테리어 잘해줄 테니까 거기서 일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이거지. 그죠? 그런데 미가 가만히 있더니 저 5일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은은 인테리어하고 다방 해요. 그래서 오픈하려고 하는데 미가 편지가 하고 선물이 도착합니다. 편지를 딱 뜯어봤더니 선물은 일단 뭐냐면 뭘 줘요? 그렇죠. 검정 넥타이를 줍니다. 검정 넥타이는 언제 매요?
장례식이죠. 장례식. 즉 내가 생각하는 조은이라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조은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7날래 8날래 이런 17살짜리 18살짜리 소녀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겁니다. 왜냐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얘가 어떻게 해서 얘가 뚜렷한 목표의식과 방향을 설정한 거야. 뭐가 되고 싶은가 봤더니 간호장교가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간호장교라고 한다면 뭐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건 아니지 않냐. 그죠? 그럼 뭐냐면 얘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은이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뒤통수 한번 맞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는 걸 느껴요. 나 혼자 충격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냐면 석한테 갑니다. 석한테 가서 석은 어떤 사람이냐? 얘는 선생님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선생님이야. 그런데 애들 가르치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선생이긴 한데요. 아유, 이걸 하는 둥마는 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설가가 아니냐? 소설가야. 하지만 소설을 한 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선생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고 이거야. 조은이 찾아오니까 석이가 이 새끼 또 돈 자랑하고 싶어서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만나서 조은이 편지랑 줍니다. 석이도 깜짝 놀랍니다. 그 7날래 8날래 걔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야. 아니 긍정적이었던 놈이 한국전쟁을 받아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는 이런 게 제1인간형이라면 이런 형태가 있겠죠. 어떤 충격으로 바보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미처럼 부럽죠. 부정적인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 긍정이 돼버렸대. 이게 제2인간형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럼 나는 1에 들어갈까? 2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잖아. 소설가 선생님인데 뭘 부정적이야. 아니야. 부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긍정도 아니야. 가르치는 재미도 없고 소설도 안 쓴단 말이야. 동그라미도 아니고 세모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상태군요. 이게 뭐예요? 제3인간형일까요? 어정쩡한 인간형일까요? 세 번째 인간형. 제3한강교. 3인간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바로 뭐야? 제3인간형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에다 넣을 수는 애매한 상태가 있죠. 그럼 이걸 쓴 사람은 누군데요? 여기에는 이성 씨가 없어요. 양 아니에요. 유. 아니 유미로 있다고요. 너 어제부터 왜 이래? 아니에요. 이 안에는 없어요. 이 안에는 없어요. 그래 안. 나 새끼들. 안성기. 넌 그런 거 좋아할 줄 알았어, 새끼야. 새끼 저거는 단어가 맨 떠오르는 게 저거야, 저건. 아유. 누구? 수근이요? 그건 맞아요. 길. 안수길의 제3인간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24에서 한번 27번 한번 슬쩍 한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1월 3일부터는 새 것을 받아서 하셔야겠죠.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월화수목금이죠. 그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책 나갔을 때는 여러분이 꾸역꾸역 했을 거야. 근데 두 번째부터 하기 싫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월화수목금은 하나씩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고 쭉 풀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시간 날 때 어떻게 해서 영상 틀어서 항상 확인을 한번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가방 싸려고 하지 말고 이씨. 빨리 문제 풀으라고 이씨. 야, 안 찍었다? 네? 아니구나.